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또 한 주일이 지났네요. 네. 오늘은 지난주에 했던 보건생태학 잠시 복습하고, 그리고 생태계 가치 평가, 그리고 건강 영양 평가 등에 대해서 다음 진도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지난번에 내가 수업 시간에 얘기하기로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일단 한 번에 보는 걸로, 지금 오늘은 내가 학교에 왔어요. 다른 때는 다른 연구실에서 강의를 했었는데, 학교 와보니까 가끔 뭐 그 팀 미션 준비하는 학생들도 있고 그래서 반갑고 그랬는데, 여러분도 하루빨리 만나기를 기대하고 있고, 내 학생들이 공지사항에다가 올려달라고 해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어떻게 할 것인지 올리긴 하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한 번에 하는 것으로 할 것이고, 그리고 5월 11일 이후에 30명 이하의 그 강의는 대면 수업을 실시한다고 학교 방침에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아직 우리는 30명이 넘으므로 그 대면 수업을 내 스스로 계획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내가 학교 오면서도 한 번쯤 생각을 했는데, 5월 말쯤 아니면은 6월 초 어떠한, 그때 되면은 또 상황이 달라지겠지만은 반드시 대면 수업 2번이라도 반드시 하는 것을 원칙으로, 그리고 또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 한 번에 보겠다는 그러한 내용은 온라인으로 시험 보는 방법도 있지만 그래도 그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도. 그래서 아무튼 이번 학기에서는 대면 수업 반드시 횟수는 내가 정할 수 없지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중간고사형 기말고사 시험은 한 번에 걸쳐서 반드시 학교에 나와서 시험을 보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뭐 자료도 많이 준비했었고, 나도 나름대로, 그리고 희망에 차서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소통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굉장히 답답해요. 그리고 이 강의 자료 준비는 했지만 뭐 빨리 넘어가도 될 것 같은 것은 여러분들 그 분위기에 따라, 상황에 따라 넘어갈 것이고, 또 한 번 다시 설명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은 한 번 더 설명해야 되고, 그런데 그런 게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무튼 좀 답답한 그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양해를 구하고, 그리고 첫 강의의 목표가 뭐였다 그랬죠? 꿀강이었다 했죠? 그런데 꿀강은커녕 노잼, 핵노잼, 아무튼 그런 식으로 자꾸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 떨쳐버리고 또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수업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 수업은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은 오늘 안에 진도를 다 마치려고 해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지금까지 생태계와 건강에서 생태계 쪽을 우선적으로 강의를 했다면, 다음 시간에는 건강, 헬스에 관한 그런 얘기, 그래서 뭐 위해성 평가라든가 아니면은 건강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했는데, 뭐 필수 영양소, 그리고 또 거기에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등에 대해서도 조금 자료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아무튼 유해성 평가 위주로 강의를 이끌어 갈 테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고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거 우리가 아무래도 이 비대면 강의이니만큼 한 번쯤은 짚고 다시 넘어가는 것이 여러분도 편하고 나도 좀 마음이 들 것 같아서 생태보건 유형 사례, 그리고 보건의 대상, 그리고 어떤 이론이 있는가, 그리고 가정별 고려사항은 어떤 것인가, 서식처 보건 개념. 서식처 보건 개념은 과거에는 생물 종에 대한 개념만 있었다 했는데, 중시했는데 근래에 와서는 서식처, 생물종이 자라는
터전에 대해서 그 개념과 구성 요소 그리고 스마트 보건 목표 빨리빨리 스킵해서 한 번만 다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생태보건의 인류형 사례는 보건, 복구, 대책 세 가지 했죠. 지난번에 그림 한번 그렸는데 오늘은 그림은 생략할게요. 그래서 가로축에는 그래프가 뭐가 있었죠? 생태계 구조가 있었고 세로축에는 생태계 기능이 있었죠. 그리고 구조와 기능을 가로축, 세로축에다 놔두고 제일 그 가로축, 세로축 만나는 그 아래 지점에는 그 훼손된 생태계를 그림으로 그렸었죠. 그래갖고 지난번에 그림은 다음 시간 시험 전에 대면 강의 시간에 또 다시 한번 그 자료를 제공을 할 것이고 그리고 훼손된 상태계에서 훼손되기 이전의 상태로 가는 것이 우리가 복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복원의 개념은 훼손되기 이전의 생태계 구조와 기능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함. 그림으로 생각하면 내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저기 생태계 복원이 뭡니까? 반드시 훼손되기 이전의 상태에서 훼손된 상태에서 훼손되기 이전의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으로 되돌아가는 것. 이러한 정의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것이고요. 복구, 리피테이션 이것은 복원하기 어려운 경우, 원래 상태로 돌아가기 어려운 경우, 원래 자연 상태가 유사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랬죠. 똑같게 할 수 없으니까 유사하게 한다. 그리고 가깝도록 회복시켜주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표적인 복원 유형을 우리가 복구. 그래서 지난번에 그 남대문, 숭례문 그 불탔을 때 남대문 복원이라고 했지만 엄밀히 말해서는 복구라는 말이다. 그리고 원래 생태계 구조로 돌아갈 수 없지만 기능적인 측면에서 원래 생태계와 유사하게 향상시킨 것을 우리가 대체, 리플레이스먼트, 새로운 생태계를 다시 만든다는 걸 만드는 경우라고 그랬죠. 근데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든다고 그랬죠? 그 만드는, 복원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창조 생태계를 그 대상으로 한다. 창조 생태계, 프로토타입, 그 이코시스템이라고 모범이 되는 생태계, 우리 주위에서 가장 그 모범적으로 잘 조성된 생태계를 우리가 참고로 해서 만드는 것을 창조 생태계라고 하면서 이 대체 개념에다가 넣을 수 있는 그런. 그래서 아무튼 이번 요 챕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생태계 보고는 훼손되기 이전의 상태로 훼손된 상태를 되돌리는 것. 그런데 거의 가깝게 유사하게 완벽하게 하는 것을 복원, 그리고 완벽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깝도록 유사하게 하는 것을 복구, 그리고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새로운 생태계를 만든다. 대체라는 개념 다시 한번 그 중요한 상의가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넣었어요. 그다음 복원 사례를 영화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자연형 하천 우리 학교 근처에 청계천 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산림복원, 잠재 자연 식생을 조사한다. 대표적인 종자를 수입한다. 그리고 그 다음 차트에 환경 포텐셜이라는 얘기가 나왔었죠. 포텐셜이 뭐라고 했죠? 현재는 존재하지 않아요. 없는 그런 생태계를 또 새로운 생태계로 어떻게 그 변화할 것인가,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잠재 자연 식생, 지금은 없지만 앞으로 전개될 생태계를 조사하고 대표 종자를 수집하고 파종이라는 것은 씨를 뿌린다는 뜻이죠. 그리고 복구의 사례는 탄광 지역이나 광산 지역에다가 그 녹화 사업을 하는, 그리고 도로에 비탈면, 절성 기사면의 녹화선 공사, 절토는 뭐라고 그랬죠? 흙을 깎는 것, 그리고 청토는 흙을 쌓는 것.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도로를 건설할 경우에 노면이 경사지게 되어 있는 경우에 경사져 있는 도로 본 적 없죠. 그것을 완전히 평탄하게 만들기 위해서 한쪽은 흙을 깎고 한쪽은 흙을 쌓는데 흙을 깎는 경우에는 그 옆이 뭐가 돼요? 그 나지라고 하나? 아무튼 그 헐벗은 땅이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경사면에 녹화 공사를 한다. 그런 것들을 복구의 사례로 넣었어요. 그리고 대체 사례로는
새만금 시어 서해안 쪽에 자리 잡은 갯벌인데 여기 간접지를 생태공원이나 철새 도래지로 조성한다. 그러면서 대체사례에 또 어떤 얘기 있었죠? 우리 서울 상암동 쪽에 난지도 공원이 있다고 그랬죠. 난지도 공원에 하늘공원이라고 나도 가보지 못했는데 하늘공원에 태양광 시설도 해놨고 풍력발전 시설도 해놨고 그렇게 그리고 또 공원 바닥에는 생태 포장을 해놔가지고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그런 사례가 상암 지구에 있는 하늘공원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지역은 난지도 지역은 옛날에 과거에는 뭐라고 했었죠? 쓰레기 매립장을 우리가 공원으로 만든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쓰레기 매립장에서는 또 어떤 얘기 했었죠? 매립하는 경우에 남아있던 메탄가스 등의 폭발성 위험 그리고 또 매립하는 과정에 지하수의 침출수에 대한 오염 이런 것도 고려해야 한다 이런 얘기 했었고요. 생태보건 대상은 서식처 보건, 서식처 보건 있으면 그 다음에는 종에 대한 보건이 나왔겠죠. 해선대왕 함께한 지역의 기존식생과 야생동물 서식처를 회복하는 것 그리고 오염된 지역에서 야생동물의 가치를 높여주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서식처 보건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해요. 내려요. 내려요 마우스를. 아니 마우스 그걸 내리라고요. 내렸다. 죄송합니다. 서식처 보건 유형에는 생태계나 유역 또는 경관 보건이 있어요. 그리고 생물종 서식처를 조성한다. 그리고 습지 보건. 습지에 관해서 지난번에 얘기했었죠. 습지는 생물 다양성의 고를 창고와 같은 곳이다. 그래갖고 습지라는 것은 물이 차 있는 곳, 웹랜드. 그런데 습지는 생물 다양성뿐만이 아니고 또 홍수를 조절한다. 그리고 토양을 정화시킨다. 수질을 정화시킨다. 그리고 우리가 습지를 보고 즐길 수 있는 레크레이션의 기능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습지가 엄청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지난번에 잠시 얘기하려다 빠진 건데 습지에서는 람사르 습지라고 네덜란드의 람사르라는 곳에서 협약을 맺었어요. 근데 람사르 협약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철새 도래지로서의 습지를 복원하자. 근데 최근은 아니에요. 한 몇 년 전에 우리나라 경상도 창원이라는 곳에서 람사 협약 총회가 있어갖고 우리나라도 습지에 대한 람사 협약에 가입되어 있고 습지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생태계 보건에서 습지에 관한 사항들을 나중에 기회가 있다면 좀 더 깊이 공부해 둘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생물종 보건인데요. 생물종은 멸종위기에 처한 생물종 그리고 인공 증식이 필요한 생물종하고 유형은 현지 내에 보존하는 방법 그리고 현지 외에 보존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생물종 보건을 어떻게 하는가 제도입과 이익과 재건화 그리고 보존 원활한 도입에서 지금 5가지 얘기를 해놨죠. 그런데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간략하게 여러분들 정리하는 차원에서 재도입이라는 것은 리인트로덕션, 멸종되거나 멸종된 종을 역사적인 서식지 범위 내에서 다시 정착한다. 그리고 재확립이라는 것은 재도입과 차이점이 뭐라고 그랬죠? 재도입과 동일이지만은 재도입이 성공적이었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성공적이라는 의미가 강조된 내용, 차이점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었을 때 지리산 반달가슴곰 그리고 소백산 여우. 그래서 지리산 반달가슴곰 얘기 지난번에 했죠. 반달가슴곰이 어디서 서식하고 있는가, 저기 다 지리산 어디에 풀어져 있는지, 몇 마리가 살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씩 쫓아다니면서 세고 있을 수도 없고 다 센서를 이용해서 복원을
하는데 한 40마리 정도가 지금 그 성공리에 복원이 되어 있다고 최근 보도자료에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재확립, 재도입이 성공적이었다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가 반달버튼 가슴곰은 재확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트랜스로케이션이라는 것은 서식 범위 내의 한 부분에서 다른 부분으로 의도적, 인위적으로 이동시키는, 여기가 재확립이 성공적이었다면 이입은 의도적이다, 인위적이다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월악산이나 설악산 등 별도대 간의 산양 복원 사업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입이라고 하는데 이입의 케이스인데 설악산도 중요하지만 월악산 그러면 무조건 여러분들은 산양 복원 사업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에요. 그 생태복원 시험에도 월악산, 산양 연결 지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일제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재건화 보충이라는 것은 동종 개체군에서 개체를 보완하는 것, 그리고 고전적 그리고 온화한 도입이라는 것은 컨저베이션 그리고 인트로덕션이라고 하는데 특정적에 기록된 분포 지역은 아니지만 서식지와 생태지리적 조건을 갖춘 지역 내에서 그 종을 정착시키려는 여기 온화한 도입이라고 했는데 온화한 연착륙이라는 말도 써요. 그런데 연착륙 반대, 온화한 반대, 비상착륙 그러한 느낌으로 여기 인위적이라고 했지만 보다 더 인위적으로 그 연착륙이 아닌 거의 강제적인 그런 도입 방법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생태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사항이 여기 온화한 도입이 가장 이상적인 그러한 생물종 복원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복원 생태학 이론의 복원 생태계의 생태적 속성에 따라 자립성, 탄력성, 지속성, 상호작용이라고 했죠. 생태계의 그 원리에서 안전성, 수단성, 자연성, 다양성 이런 것 강의 시작하기 학기 초에 얘기를 했었는데 어떠한 속성들을 가지고 있는가, 생물종의 조합, 그리고 창조 생태계의 대표적인 생물종들을 구현한다. 창조 생태계라는 것은 바로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모범이 되는 생태계다. 다른 말로 프로토타입 생태계라고 얘기했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적절한 군집 구조를 제공받을 수 있다. 그리고 자생종으로 복원한다. 토착 자생종으로 구성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면서 자생종 반대말이 뭐죠? 외래종이죠. 그 외래종의 피해 이런 것들이 엄청 그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부에서는 환경부에서 그 교란 생물에 대한 그 리스트를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 외래종 중에 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는 생물종의 그 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절대로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검역이라든가 기타 방역 이런 것도 있겠죠. 그런 방법 등을 통해서 외래종을 퇴치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 그리고 기능적 그룹, 펑크셔널 그룹,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등 생태계 기능, 생태계 기능은 뭐라고 그랬죠? 에너지 흐름, 그리고 먹이 이동, 먹이 사슬 이런 것들이 에너지와 관계되는 그 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그룹의 지속적인 발전을 우리가 생태학의 이론으로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물리적 환경은 지속적 생산 가능한 물리적인 환경임에 생태적 교도의 발달과 안정성을 유지한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생태적 교도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했죠. 그 생태계의 그 변환, 발달 과정은 다 그 열차가, 철도가 그 레일을 타고 가듯이 생태계에서도 일정한 궤도를 따라서 그 발달하고 안정성을 유지를 해야 된다. 철도가 궤도를 이탈하면은 전복 사고가 일어나는 것처럼 생태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생태적 궤도에 따라서 우리가 그 생태적 복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일반적인 생태적 기능은
행태적 발달을 위한 기능, 그리고 경관적인 맥락, 랜드스케이프 콘텍스트라고 얘기했는데 경관 또는 경관 바탕이 뭐죠? 매트릭스, 그리고 적절한 결합, 그리고 상호작용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경관적인 맥락인데 경관은 뭐 어떤 게 있다고 그랬죠? 구조가 수평적인 구조, 수직적인 구조, 그리고 생태학과 지리학이 또 그 합체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러한 상호작용에 의해서 경관적인 맥락에서 보건 생태학의 이론은 그 유지가 될 수 있다. 그다음 그래서 오른쪽으로 옮겨요. 이번에는 환경 포텐셜에 대한 얘기 전부를 했었는데 환경 포텐셜에 대한 사항은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그런 사항이에요. 포텐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은 존재하지 않지만 과거가 아니라 미래에 존재할 그런 상황에 대해서 그 특정 장소에서 주민 서식이나 생태계 성립의 잠재적인 가능성, 그런데 여기서 어떤 그 의미가 하나 첨가되는가 하면은 시간의 변화에 따른 생태계의 성립의 잠재적인 가능성, 시간이라는 말이 그 개념으로 하나 작용을 한다고 지금까지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환경 포텐셜의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여기 입지, 종의 공급, 종간 관계, 그리고 천이 네 가지가 있어요. 이 네 가지는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두세요. 그리고 첫 번째는 입지라는 것은 기후, 토양, 수환경, 토지적인 조건이 특정 생태계 성립에 적당한가 어떤 것을 나타내는 것.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죠? 육지에서의 그 조건, 그리고 또 해상에서의 조건, 그런 것들이 토양환경, 수환경 이렇게 나눌 수 있겠지만은 생태계 성립에 커다랗게 그런 환경들이 주어진 그 토지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입지 포텐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종의 공급 포텐셜은 어디서 공급이라는 말은 우리가 지난번에 어디서 나왔었죠? 경관 생태학에서 종의 공급 그 코리더의 기능 중에 장려, 공수 했었죠. 서는 서식처, 이는 이동, 종의 이동, 그리고 또 장은 장벽 배리어 이펙트, 장벽 효과 얘기했었고, 그다음에 여는 여과, 필터링, 그리고 공수, 공급과 수용에 관해서 얘기했죠. 서플라이먼트, 그리고 싱크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 환경 포텐셜에서는 종의 공급에 관한 포텐셜로 식물의 종자나 개체 등이 다른 곳에부터 공급될 가능성을 우리가, 그리고 여기 반드시 보면은 여기도 가능성, 여기도 가능성이라는 말이 있죠. 환경 포텐셜이라는 것은 다 가능성, if, 가정적인 그런 개념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리고 종간 관계 포텐셜이라 하면 피식 관계, 그리고 생물 상호작용을 형성하는 종간 관계에서 성립할 가능성, 종간 관계, 상호작용 어디서 나왔었죠? 우리가 그 생태계 첫 강의에서 그 군집, 동종, 이종 간의 상호작용, 9가지 피식, 포식, 원시협동, 편해작용, 편리작용 이런 거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그러한 상호작용이 종간 관계 포텐셜. 지금까지 하다 보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이야기들이, 내용들이 다 서로 연결되는 그러한 그 구조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천의 포텐셜, 천이 영어로 서세시언이라고 했죠. 서세시언이라는 것은 시간적 변화를 뜻하는 건데 여기 생태계의 시간적 변화가 어떤 과정을 어떤 정도의 속도로 진행하면 최종적으로는 어떠한 모습이 될 것인가 하는 가능성. 또 어떻게 보면은 환경 포텐셜의 종류에는 입지에 관한 사항, 그리고 종이 어떻게 공급이 되는지, 그리고 또 이 종들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네 번째 천의 포텐셜은 거의 최종적인 상황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속도로 최종적으로는 어떠한 모습이 될 것인가 가능성. 그러니까
이 입지, 종, 중간관계 세 가지 관계를 그 총 막론한 그 결정적인 그 환경 포텐셜을 우리가 천의 포텐셜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생물 복원 과정을 고려하는 처음에는 복원 목표를 설정한다고 했죠. 복원 목표는 어떤 게 있다고 했죠? 보존형과 복원형 이렇게 크게 나눈다고 했죠. 현존하는 생태계에서 역전을 돕는 방법, 보존형이라고, 그리고 복원이라는 것은 없어진 생태계를 창출하는 방법. 없어진 생태계,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뭐 훼손된 생태계 아니면은 훼손된 생태계를 훼손 이전의 생태계로 만드는 것을 우리가 복원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이 복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두면 좋겠고, 복원형, 모범형과 잠재형 두 가지라고 얘기했죠. 모범형은 창조 생태계, 강조했던 것처럼 프로토타입 생태계고, 잠재형이라는 것은 포텐셜형, 조금 전에 얘기했던 환경 포텐셜과 관계되는 얘기인데, 모범형이라는 것은 그 공간적인 접근, 시간적인 접근 이런 방법으로 잘 보존되어 있는 장소를 조사한다. 공간적인 접근이죠. 그리고 시간적인 접근은 현재 교란점과 현재 생태계를 비교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잠재형은 요 공간적인 시간적인 이 내용에서 그 시간적인 그 내용들이 더 강조된, 부각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것은 환경 포텐셜 평가에 의해서 잠재적으로 성립한 생태계 속의 목표를 선택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인근에 모범이 될 만한 자연 생태계가 없거나, 여기 프로토타입은 모범형은 인근에 자연 생태계가 잘 보내져 있는 장소가 있는 경우, 여기서는 없거나, 그리고 전혀 새롭게 생태계를 창출할 경우에 작용을 한다. 아무튼 모범형 창조 생태계가 없는 경우는 잠재형 생태계를 우리가 가능성을 선택해서, 그리고 또 그 생태계를 조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